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이제 수업 지내보겠습니다. 요거 좀 전에 질문 들어왔는데요. 요거 분할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허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분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분할하는 겁니다. 허가 받고 분할입니다. 제가 분할하고 허가를 했습니까? 네. 예, 요거는 나중에 답을 이제 못 적으셨다 하면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왜 저는 뭐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 요거는요 뭐 답이 필요하시면 요거 이제 본인한테 올려놓을 테니까 이 답이 필요하시면 이제 요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올려는 놓을게요.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46번. 자, 축척 변경입니다. 자, 축척 변경은 요 내용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 동의를 얻게 되면 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죠. 자,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데요.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위원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5인 이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원을 토지 소유자로 구성을 해야 된다. 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의결이 떨어지면요, 이 의결서를 가지고 시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지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요, 시도지사, 대도지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면서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시도지사, 대도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며칠 이상, 네,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해야 되죠. 자,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하는데요. 자,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입니다. 시행 공고일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설치된 표지대로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를 할 건데요. 자, 이 축척 변경 측량한 면적과 기존의 대장상의 면적을 비교하겠죠. 그 지적 공보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상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네, 증감면적 비교표란 것을 만들어서 이 증감면적 비교표를 이용해서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할 겁니다. 증감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서 청산금액을 결정하게 되면요, 자, 청산금을 공고를 합니다. 자, 청산금이 확정이 되면 청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자, 청산금 공고는 바로 요겁니다. 15-20-6611. 자, 청산 절차는 바로 이 지번별 조서를 토대로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요,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요. 15, 20, 6, 6, 1, 1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확정 공고를, 청산금 확정 공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안 보기 때문에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뭐 한다? 개별 통지 고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고지를 해야 됩니다. 청산금 수령 통지 납부 고지를 해야 돼요. 자, 통지 고지를 하게 되면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 한 날로 6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하고요. 또 이의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 6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의가 있죠. 나 이 돈 못 내겠다 라고 한다면, 이의가 있다면요, 통지 고지 받은 날로 1개월 내로, 자, 이의가 있다면 1개월 내로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하고요. 자, 이의 신청했다면 1개월 내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의결되었습니까? 결정되었다면 지체 없이 결정 내용을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청산금 납부고지 수정통지는 1번 확정공고일로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정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고지 받은 날로 6개월 내 통지일로 6개월 내 지급입니다. 고지 받은 날로 6개월 내 납부, 통지한 날로 6개월 내에 지급. 그리고 2번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이의 신청 받은 날로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에 심의 의결 후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생기면 초과면 잡수입으로,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공고를 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리고 지적공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모두 새로 결정하여 등록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88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하는 경우라도 어떻게 의결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자, 제외된 토지이거나 합병, 꼴랑, 한필지 축척 변경일 때는 의결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거쳐야 한다. 틀린 지문. 자, 89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20일 이내에 개별 통지 고지를 해야 됩니다. 청산금 확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 고지하여야 하고요. 30일 X. 자, 90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하고요. 자, 그리고 9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입니다.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동의를 하게 되면 청산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등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등의 신청 특례 규정인데요. 자, 얘는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보시면서 알아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이 되면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자,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한때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토지이동 신청하야지만 신청 의무는 있다 없다?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는 15일 의무가 있지만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가 되면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대신합니까?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이거나 또는 입주 예정자가 어떻게 대신 할 수 있죠. 자, 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또요. 자, 이때 원칙이라면 어떻게 해요? 얘들이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환지 처분이 수반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뭘로? 완료 신고로서 신청을 가름하기 때문에 대신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었죠. 대신에 완료 신고할 때 신청을 함께 한다는 표시는 해야 했습니다. 또 이 준공전에 토지 이동에 필요한 소유자입니다. 준공전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이동이 하고 싶으면 토지 이동 신청은 못하니까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고요. 자,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 토지 이동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준공한 때,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1번에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었고요. 5번에 15일 이내에 신고 사유 발생한 날로 15일 이내에. 자, 그리고 92번 사업 시행자는 착수 완료 사실을 60일이 아니라 며칠 내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X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거고요. 자, 93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착수된 때, 틀렸죠. 착수 시행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준공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착수 X 준공된 때, 준공한 때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48페이지 대위 신청인데요. 대위 신청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등기용 등록번호 키워드 연습했듯이 요것도 한 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공공사업 등입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국가는 장이. 자, 주택 공동주택 부지라면 관리인이 또는 시행자가. 민법 404조 채권자 대위권이라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중요 표시 하나 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인 경우라면 이 토지 이동을 정정 대상 토지라면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요거는 조문입니다. 명문 규정이기 때문에 요 명문 규정 하나도 같이 가져갑시다. 그래서 딱 5가지 지문이 떨어집니다. 자, 토지 이동 누가 대위합니까? 4명 정리하시고, 그런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밑에 중요한 표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 대위 신청할 수 없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상 정정입니다. 등록상 정정에서는 직권 정정 사유 기억나십니까? 다르게, 잘못, 하필 제한, 의결서, 사본, 오차, 허용 범위 초과라면 직권 정정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 함정의 키워드 무엇과 다르게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목적어 보호까지도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등기부의 토지 표시와 다르게 또는 면적 증감 있는 위치 잘못 위치 정정은요 직권정정 사유 이단이다 아니었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신청에 의한 정정인데요. 토지의 표시를 정정할 때는요. 토지의 표시 경계를 정정함에 있어서 경계 정정하려 하고 있는데 인접 토지 면적까지 증감이 있네요. 면적 증감이 있으면 중요하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 정정 측량 성과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별표. 성과도 체크하시고 별표. 승낙서는 안 까먹어요. 성과도를 까먹습니다. 성과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소유자 표시를 정정을 할 건데요. 정정 동그라미.
자, 소유자 정정입니다. 등기부가 있다면 필통사전. 등기부가 없으면 정정은 뭘로 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조금 있다가 정리도 하겠지만 소유자 정리, 등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필통사전. 소유자 정리하려 하고 있는데 등기부가 없습니다. 미등기예요. 신규 등록이죠.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두 가지 비교하면 됩니다. 또 할 겁니다. 자, 9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다. 틀렸죠. 이용계획 확인서 X 하시고 토지이동 현황 확인서. 토지이동 현황 확인서와 다르게라면 직권 정정 사유. 그래서 무엇과 다르게인지 비교를 하세요.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이동 현황 확인서. 자, 95번.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밑줄 하시면, 자, 면적의 증감이 있어버리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직권 X 하세요. 그래서 자,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이라면,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이라면 직권 정정할 수가 있지만 면적의 증감이 있어 버리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청으로. 신청할 때 첨부서면 두 가지 좀 전에 했죠. 뭐였습니까? 승낙서와 더 중요한 측량 성과도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96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사항이 토지의 표시사항인 경우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필증, 전산정보 자료 등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사항은 맞아요. 뭘 토대로? 자,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라 필통사전은 뭘 가지고 정정합니까? 필통사전을 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겠죠. 필통사전을 가지고는 소유자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사항 X 소유자 정정일 때 필통사전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97번.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이 되네요. 인접토지 경계 변경 밑줄. 자, 인접토지 경계의 변경이 되면 면적 증감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신청에 의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와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야겠죠. 직권 X.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출제되는 게 면적 증감 있느냐 없느냐 요거 들고 가시면 되겠죠. 면적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직권. 면적 증감이 없으면. 자, 이제 넘어가서 49페이지 지적공부의 정리로 갑니다. 정리예요. 자, 지적공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밑줄 하세요. 등록상에 관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이동이 밑줄,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합니까? 토지 소유자 변동.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하여 정리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하는데요. 좀 전에 보셨죠? 등기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통사전에 따라서 신규 등록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미등기 적으시면 되겠네요. 신규 등록 미등기입니다. 필통사전 없죠? 뭘로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적 공부를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소유자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이거나 또는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불일치를 직접 조사 열람하여 발견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불부합 통지와 소유자 정리죠. 불부합 체크하시고 별표 2개. 자,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적이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밑줄.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이 불부합하면 1번, 2번이었죠. 뭐였습니까?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합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합니다. 지적 불법의 통지. 그런데요. 자, 위에 직권 신청에 한 소유자 정리인데요. 자, 이때 이 불일치를 필요에 따라 직접 조사 열람입니다. 직접 동그라미, 조사 동그라미, 열람. 필요에 따라서 직접 조사 열람해서 발견한 불일치입니다. 발견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도만 가져와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98번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신규 등록 동그라미.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통사전 등에 의하여 정리한다. 완전 틀렸죠. 등기부가 없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하는 겁니다. 필통사전 X. 99번.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럼 1번, 2번이네요.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근의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한다 까지 가져가면 굉장히 완벽하지만 기출지문은 정리하지 못한다 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적 불법하면 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까지 가도 기출지문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50페이지 지적 정리 통지 대상, 통지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통지 대상, 통지 시기입니다. 먼저 이 지적 정리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지적 정리 후 절차입니다. 지적 정리 후 절차 요거 한번 봐야겠네요. 자, 지적 정리 후 절차는 이렇게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었다면 사실관계 정보가 변경이 되었으니 변경되는 순간 정리가 되는 순간 등기부가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등기부 일치시켜 주세요. 지적 정리 후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적이 정리가 되고 나면 지적 정리 후 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변경이 되었으니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었으니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불일치를 일치시켜 주세요. 그 첫 번째. 변경 등기 촉탁 절차고. 자, 그래서 대부분은 변경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하지만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예외가 있었는데요. 신규 등록이거나 소유자가 정리가 되었거나 또는 경계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었다면 촉탁 대상이 아니었죠. 키워드 3가지.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촉탁사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요 3가지 중에 한 개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옵니다. 이렇게 변경등기까지 끝나고 지적공부가 완벽하게 맞춰 일치까지 끝났어요. 자, 일치가 되었으면 지적공부 정리 끝나고 변경등기까지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지적정리가 끝났죠. 끝나고 나면 이제 지적정리가 완료되었음을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되었음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완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얘도 키워드 하나만 두고 가면 되죠. 소유자가 지적정리 절차를 개시를 했다. 또는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적정리 절차 진행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소유자가 잘 알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소유자가 개시했거나 소유자 정리를 한 이외에 소유자 말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사업 시행자가 개시했거나 토지이동 신청했거나 또는 제3자가 대위해서 개시했다면 소유자가 안다 모른다. 지적정리되고 있는 걸 모르겠죠. 얘들이
개시했으니까. 그러면 얘들이 개시했다면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많으니까 요거 하나 더 가세요. 소유자가 개시했거나 소유자를 정리했다면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보세요.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했습니다.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소유자를 정리해도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정키워드. 그럼 자, 통지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통지할 건데요? 그 통지 시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였다고 한다면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 15일 내 완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신규 등록이었습니까? 신규 등록이었다면 신규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날로 7일 내에 통지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은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매년 2문제, 3문제 매년 나와요.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죠. 34회. 자, 그래서 봅니다. 자, 통지 대상 뭡니까? 소유자가 개시했거나 소유자를 정리했다면 X죠. 소유자 신청 X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소유자를 정리 X 하세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시행자 맨 첫 줄에 시행자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대위 동그라미. 자, 이런 경우라면 소유자가 모르죠? 통지 대상입니다. 자, 100번, 101번 묶으시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합니까?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이 아니라 완료 통지서, 변경 등기 다 했다는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통지하여야 하죠. 자, 10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02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날이죠. 등록한 날부터 며칠 내로? 7일 내에. 등록한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했습니까? 소유자를 정리하면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통지 대상도 아니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변경 등기 촉탁 대상도 아니고 됐습니까? 촉탁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라면 촉탁 대상도 아니었고 통지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지적 측량 절차로 넘어가는데요. 자, 104번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 자, 등록된 토지에 지목 경계 등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보를 제작성 또는요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새로운 건물을 시공. 자, 여기 나온 것들은요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애들입니다. 물론 측량은 해요. 측량은 하겠지만 이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안 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애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들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전체 X 하세요. 얘들은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등록사항에 관한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일반 측량일 뿐이에요. 측량하지 않습니까? 측량하겠죠. 측량을 해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는 전혀 거리가 먼 측량이로서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 최근 5개년 뭡니까? 최근 7개년 동안 지적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함정된 지문들 지적 측량 대상 아닌 것들 기출된 애들 싹 끌고 모았습니다. 얘들이에요.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건물 새로 시공, 지적 공부 불분명하여 공부 제작성, 지상의 표시
연속 지적도입니다.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할 때 하는 측량. 얘들은요, 지적 측량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애들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하던데요. 측량이지만 지적 측량이 아니란 거예요. 자, 105번. 신규 등록 전환 및 분할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한다. 맞습니까? 요것도 똑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경계를 그릴 때 축척대로 측량해서 경계점을 구하고 면적 측정한다.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아요. 면적 측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경계 그려야 되고, 경계 그리려면 축척대로 측량합니다. 똑같이 그냥 지적 측량 대상이다 라고 가져가는 것보다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됩니까? 면적 측정해야 됩니까? 측량 대상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이해했습니까? 합병, 얘는요 경계 새로 그릴 필요 있다 없다? 경계 그릴 필요 없습니까?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106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 측량의 기간 등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7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107번 체크가지고 별표 3개. 얘는 최근 5개년 동안 3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8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률 규정상 이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계산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총 기간의 일수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가 최우선이 되죠. 그러면서 자, 의뢰인과 수행가가 합의를 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 합의 동그라미,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때 109번. 지적 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의 성과에 대하여 경계보건 측량 동그라미, 지적 현황 측량 동그라미. 이 두 개의 측량은 어떤 측량입니까? 도면을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는 측량이죠.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는 측량이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검사 측량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하여는 소관청으로부터 그 측량 성과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받아야 한다. 틀린 지문. 검사 제외 측량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110번. 땡땡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무슨 측량입니까?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지적 현황 측량. 자, 지적 현황 측량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적 현황 측량. 자,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요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도면에 이 땅에 갑당, 을땅에 이렇게 지상 경계가 있어요. 지상 경계를 먼저 어떻게 도면에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축척대로 측량을 해서 축척대로 측량을 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릴 겁니다. 갑지 을지에서 축척대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그렸어요. 자, 경계를 그렸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상 경계가 허물어져, 한 20년 지나니까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니까 어때요? 이 경계를 복원하고 싶겠죠. 경계를 복원합니다. 경계를 복원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여기쯤 있더라 하면서 지 맘대로 세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도면을 가져가서 도면에 있는 경계를 측량을 해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자, 경계를 복원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맞아요.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요. 이 경계를 도면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 경계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경계를 복원할 때 하는 측량. 그러면 도면은 새로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안 그리거든. 면적이 왔다 갔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요. 성과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경계 복원 측량을 했어요. 경계를 만들었어. 자, 처음에는 경계 복원 측량해서 경계를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경계 복원 측량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나빠. 값도 나쁘고 을도 나빠요. 옛날에 있던 것보다 자기 쪽으로 땡겨온 것 같아요. 경계가 내 땅이 좀 좁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의 경계와 도면의 경계가 좀 불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이 실제의 지상 경계랑 도면상의 경계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 경계 맞나? 도면이랑 지상 경계 맞나? 비교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요. 그래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할 때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측량?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 하면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적 현황 측량을 할 건데요. 이 도면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요. 도면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 도면의 경계 위치를 다시 한번 도면의 경계 위치를 어디에? 예, 땅 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 위치를 어디에? 지상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자, 여기 찍혔으면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지상 경계와 일치합니까? 오케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구만. 그런데 지적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서 땅 위에 표시를 했는데 요렇게 찍히거나 요렇게 찍혔습니다. 지상 경계와 비교하니까 어때요? 불일치하죠. 그러면 경계대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복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상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 위치를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비교하는 방법은 어떤데요?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땅 위에 선을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면상의 경계 위치를, 도면 경계 위치를 땅 위에 표시라고 해요. 지상 위에 표시, 나타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표시를 하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표시할 때 하는 측량, 표시해서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래서 110번. 지적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경우에 실시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인데요. 자, 가로 안에 올바른 글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청구인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는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적위원회 회부되는데요. 이때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받아요. 자, 그리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며칠 내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요. 다만 부득이하다면 그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에 다수결 또는 의결입니다. 의결로서 또는 다수결에 의해서 거쳐 30일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1회 또는 한 번만, 둘 다 똑같아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는데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요.
자,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이내. 7일입니다. 7일 이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의결에 불복합니까? 그럼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때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게 보낼 거고요. 그러면 의결서 사본의 내용대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결서 사본은 직권 정정 사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52페이지인데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요 내용 보시면 자, 111번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속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요. 지적소관청인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적소관청인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자, 그리고 112번. 각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의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렸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어떤 일만 한다? 적부심사만 합니다. 지방지적인 적부심사만 신경 쓰고. 자, 113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합니다. 7일X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게 됐고요. 자, 11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시도지사로부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 며칠 내로 90일 아니라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는데요. 부득이하다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직권이 아니라 의결로서 며칠 연장? 30일 한 번만 연장 가능하죠. 자, 115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자, 116번.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역 의결서 사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따라 직권정정, 측량성과 수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요,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할 거고, 지적소관청은요, 송부받은 내용의 의결서 사본대로 직권정정하여야 합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삼각 기준점 성과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해볼까요? 물론 위에 21번 중앙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얘가 매년 한 문제 두 문제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테마이긴 하지만 최근에 빈출도가 높아진 테마는요. 삼각 기준점 성과도 빈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32, 33, 34 연속으로 3번이나 출제가 된 바 있었고, 자, 볼까요? 자, 보시면 기준점 뭡니까? 기준점 표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기준점 표지는 기준점은요. 점은 많습니다. 삼각점, 도근점,
보조점. 자, 점점점은 많습니다. 이 점들을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다 지적소관청이 다 해요. 그럼 자, 설치하고 뽑고 했으면 도면에다가 설치했으면 동그라미, 지웠으면 뽑았으면 X, 성과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과를 작성하고 변경은 누가 하겠습니까? 성과를 작성하는 거. 예, 지가 만들었고 지가 했으면 지적소관청이 또 다 합니다. 그런데요. 자, 성과를 만들었으면은 성과를 가지고도 지적소관청이 다 하면 참 좋겠지만, 자, 성과를 비치 보관. 자, 지적소관청이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좋아 보이나 봐요. 뭐가 좋아 보입니까? 예, 삼각점 성과는 좋아 보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가 갖고 있게 돼요.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과 보여줘 보여줘 해겠죠. 발급, 열람, 신청 보여줘 보여줘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가지고 있는 놈한테. 시도지사 보여줘 보여줘 지적소관청. 그래서요, 얘가 원칙이었는데, 자, 5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있었죠. 아니면 6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있었죠. 뭡니까?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 시도지사인데 추가해서 누구도 지적소관청 니도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가능.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32, 33, 34 갑자기 3번 연속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나 자, 삼각점 성과는 누가 비치보관? 시도지사가. 누가 보여줘 보여줘?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지문을요 32, 33 연속 2번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34회 또 내고 싶었나 봐요. 34회 내려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내니까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거든. 똑같은 문제 뺏긴가 봐 싶어가지고. 뺏겼다 할까 봐 뭘 냅니까? 예를 내요. 도군점 성과는 누가 비치보관? 누구한테? 얘를 한번 34에서 냈습니다. 얘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계속 나왔으니까. 3번 연속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안 나온 지문이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지문이 나왔느냐? 자, 성과가 변경이 됩니다. 지형의 변경 등 지형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성과를 뽑고 관리하면서 성과가 변경이 됩니다. 자, 성과가 변경 누가 시킵니까? 성과 변경 지적소관청이 변경시켰죠. 맞습니까? 자, 성과를 변경을 했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왜? 다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했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어요.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넘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삼각점 성과는 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귀찮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점 성과가 변경된 경우라면 지적소관청은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게 안 나왔습니다. 자, 117번. 지적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또는 지형 지물 등의 변동 등으로 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된 때, 변동된 때는 그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자, 키워드는요. 삼각점 동그라미. 삼각점 성과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삼각점 성과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삼각점 성과가 아니라 기준점이 들어가거나 전체를 말한 겁니다. 전체를. 기준점 표지가 들어가거나 또는 도근점, 보조점이 들어가면 통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보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적법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등기법보다는 조금 쉬웠습니까?
아, 똑같이 어렵습니까? 네, 이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만큼 이제 봤던 그 지문들이에요. 정지문들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헷갈려하는 뭐 이제 함정 지문들을 보기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하셨으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자, 이거 오늘 하셨으니까 어이구 수업 끝났는데요. 아, 숙제 있어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자, 내일이 가기 전까지입니다. 일요일 가기 전까지예요. 왜냐, 이 지적법 같은 경우에 암기사항이고 특히나 또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키워드 몇 가지 봤죠. 이 키워드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합니다. 내일까지 복습하시면 시험장 갈 때까지 글자가 확 올라가지고 답을 골라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건데요. 내일까지 안 보신다. 아유, 그럼 헛겁니다. 그래서 내일 가기 전까지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면 됩니다. 시험장까지 가실 때까지 뭐 특강자료 2개나 있는데 특강자료 2개 중에 1개만 보셔도 되고 또 2개를 딱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아이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천천히 읽다 보시면, 공시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만 하나 꾸준히만 보시면 회독추만 올리잖아요. 시험장 가면은 담대하게 여러분을 스스로 믿고 시험만 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시험이 안 나오던데, 아니에요. 자, 모의고사든지 점수가 50점 40점 나와도 시험장 가면은 평균 10점에서 15점 오릅니다. 감기만 안 걸리면 돼요. 마스크하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감기 조심하시고 시험 꼭 합격하셔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꼭 이제 노력하신 성과 반드시 얻어서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모습 뵙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